안녕하십니까.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폭등을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장입니다. 옛날 과거에도 IMF 시절에도 그랬었고 2008년에도 또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의 속성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피라고 그러고 또 장이라고 그러죠. 코스피 상승 추세가 이게 끝난 거냐, 폭락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걱정하는 때는 처음입니다. 금리 상승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마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핫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펀더멘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어제. 동결했고, 경제도 물가 상승하고 있는데 크지 않다. 국채 매입이 준비됐다. 어제 이주열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나라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장세를 보면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뻔하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죠.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금리 또는 심리라는 얘기를 하죠. 자, 금리의 변동성이 있어서 이 빅스지수라고 그러죠. 일명 공포지수, 일명 변동성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왔다 갔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그런데 그 주범이 뭐냐? 금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이렇게 빨간 줄로 보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장의 핵심은 뭐냐면 금리였다. 미국 시장의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출렁거렸다는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여기 보시면은 1.5%인데 어제는 1.5를 넘었었던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지금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에 자금을 운영하는 것 중에 채권과 주식이 있다면 채권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기금 같은 경우 채권 투자가 거의 2배가 넘게 많듯이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전 세계의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파름의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해지는 장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중국이 여기 4,300억 정도의 경기 부양안이 나온다는 거죠. 왜? 양해를 해서
25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 4,300조, GDP의 물경 20% 정도 수준의 자금을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국 쪽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은 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펀더멘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 이슈입니다. 도전받는 FRB죠. 미국의 FRB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책은 지속될 거라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균열이 간 거예요. 옛날부터 얘기했죠. 패드, FMC에서 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폭등을 한다면은 여기 좀 더 적극적인 액션, 자산 매입 확대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미국의 국채에 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자산 매입을 확대해 가지고 금리를 안정화시킬 것이고, 금리를 안정화시키면 장은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는 경기 정상화 컨셉 투자의 비중 확대라는 거죠. 지금은 여는 패드가 소비 촉진과 재고책 축전, 인플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회복되고 있고, 이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보급을 통해 가지고 컨택트 소비 테마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하나 투어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일 관점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실질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를 리밸런싱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매수하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미국은 팽창, 소위 말해서 자금 푸는 거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재재 가격 관련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야 돼요.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기 관련 수혜주를 사라. 그러면 돈을 벌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답이 다 나왔어요. 재고 감소,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공급망 교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업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은 아직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 때문에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주식은 노테이션을 해라. 그래서 바벨 전략을 얘기한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바벨 전략을 써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균형,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경기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는 고객 예탁금이 74주에서 64주로 줄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신용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에 쓰느냐 이거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은
결론은 백신, 경제 정상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효과, 대면, 업종 이런 쪽이 주가 상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보면은 봉쇄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봉쇄 완화 정책. 그래서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코로나가 백신이 접종되면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이렇게 감소하고 접종하는 확률은 높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세계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니까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경기 사이클, 경기 회복 국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들어가서 문제는 경기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 회복 속도, 빠른 금리, 이런 것들, 빠른 금리 상승이 부담이지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우리 시장을 3,700포인트까지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4,300조의 자금을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번 주 주말을 통해서 1.9조 달러의 자금을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국면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이클은 뭐냐?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 경기 회복 사이클과 백신 효과로 인해서 업종 주가 상승 여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리밸런싱 되고 있고, 호텔이라든지 내지는 유가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리밸런싱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금은 요동치고 있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운주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화학주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여행, 항공 등등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리밸런싱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이것이 여기에서 끝난 거냐? 왜냐하면 코스피가 끝났다라는 거는 경기가 악으로 간다는 거죠.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2월달 수출 데이터가 17%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GDP 경제성장률도 우리, 중국, 미국, 인도,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과 이익 모멘텀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강한 펀더멘탈 모멘텀, 이것이 강해지고 강해지면서 우리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또는 이 시장은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 백신 효과가 있으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금융장세가 왔어요. 예, 금융장세가 와서 누구나 편하게 매매해가지고 작년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거나 다 올라갔다는 거죠. 이때는 금융장세예요. 예, 2008년도 얘기했고 IMF 얘기도 했고 또 13년 만에 오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올라오는 시장이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부자가 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 예,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방송에도 했고 많이 했어요. 위기 후에 항상 대박이 있다. 지난 투자의 역사에서 위기 후에 항상 대박장이 연출되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시장에 동참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작년에 얘기했어요. 자, 워렌 버핏이 공황 때 돈 벌었다는 거죠. 남들이 다 죽고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던 대공황에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됐어요. 몇 살짜리가. 자, IMF 때도 코스닥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스치면서 한가나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바닥 국면, 예, 400포인트 코스닥이 몇 포인트 때 쌍바닥을 찍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걸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위기의 장세는 젊은 친구들이 경험을 못했어요. IMF 때 얘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린애, 강보에 쌓인 애도 있었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IMF 때도 신흥부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다. 예, 2008년에도 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유동성으로 부자 만드는 남자, 유부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언제든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것이다. 짝꿍댕이를 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올라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세, 위기 장세에서 항상 신흥부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동성 장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정 장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실적 장세로 갔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유동성 장세 올라왔죠? 예, 출렁거립니다. 다시 실적 장세로 갔습니다. 실적 장세.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프로의 장이다. 아무한테나 먹여주는 장세가 아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다. 왜? 지금 장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의 철학을 갖고 투자를 가지면서 이런 노련하게 이런 시장을 견뎌냈던 사람들만이 이 시장의 핵심을 알고 이 시장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짚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왜 100포인트씩 빠졌다 올랐다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옥과 천당의 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도 못 먹은 거죠. 2008년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장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부자, 맨날 그러잖아요. 부자가 탄생했다고. 작년에 부자가 엄청나게 탄생됐습니다. 저희 방 보시라고요. 저희 방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피스님 같은 경우 결산을 했어요. 작년에 586% 인증샷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작년에 부자를 탄생시키는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년에 돈 벌으셨느냐 이거예요. 못 벌으셨으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작년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향, 그리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더 깡통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여기 올라올 때,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올라올 때요. 작년에 올라올 때, 유동성 장세로 올라왔어요. 유동성 장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원님들? 아무나 돈 벌었어요. 아무거나 찍어서 먹었으면 돈 벌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무나 먹여주지 않아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예, 제가 여러 번 그림 그려줬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K라고 그러죠. 예, 좋은 종목은 갈 것이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하죠.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들한테 극과 극의 장이다.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아무나 부자를 만들어줬지만 지금부터는 아무나 부자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투트랙 전략을 가야 된다는 거죠. 바벨 전략,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래서 원재작 가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의 일정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3월입니다. 3월이 여러분들한테 닥쳤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옥을 맛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가 지뢰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종목은 지뢰밭입니까? 여러분의 종목은 좋습니까? 지금 햇빛이 뜨고 있어요. 햇빛이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도날 종목입니까? 상장 폐지될 것입니까? 아니면 한정 거절될 것입니까? 이거를 지금 살펴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도 2008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유동성 장세가 올 때는 웬만한 게 올랐다. 그러나
이걸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극심한 차별화가 연출됐다. 그래서 부자는 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장세가 연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회원님처럼 연간 600%의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왜? 썩은 주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썩은 주식은 3월달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다.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자산의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폭락장세예요. 폭락장세인데 이게 안 빠질 것인데 미국의 금리 10년 만기 국채가 요동치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종목도 빠지고 나쁜 종목도 빠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원래 안 빠지는 건데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웩더 도구 현상에 의해서 빠지는 거다. 아, 좋은 종목이 세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썩은 주식을 팔아서 좋은 주식으로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처럼 2021년은 최소한 100%에서 200%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2020년에도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 방법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2020년에 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내가 부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부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선택할 것이냐 부자의 길을 선택할 거냐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결국은 인생은 초이스다. 주식도 초이스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부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가난한 자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갈림길에 있다.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자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왜? 이렇게 다방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익을 못 냈다라는 거는 그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헐헐. 버리면은 헐헐 날 것이다. 버리면 헐헐 날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버리고 썩은 주식을 버리고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